암천기로 3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66화 쇠락의 아침 장안태수부 산문이 모두 거대한 크기의 빗장을 걸어 굳건히 잠기고 조등이 꺼진 시간, 은등 하나 켜진 내실에 조강은 홀로 무릎 꿇은 채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의 눈꺼풀 아래는 피멍처럼 짙게 가라앉았고 심장의 고동은 이제 더 이상 권세의 함성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건 아니다. 조강에게 깊은 절망이 깃든 것일까? 그는 눈을 감았다. 손가락이 떨리고 목이 칼칼해진다. 조금 전까지 그의 앞엔 10마단 중 살아남은 셋이 피투성이로 엎드려 있었고 조강은 그들에게 입을 떼지 못했다. 내가 만든 놈들이 이렇게 쉽게 망가지다니. 이들은 최소 강호 무림에서 초절정의 무사히건을 흡! 권세와 복종. 그의 곁에 남아있는 것은 죽음의 냄새였다. 그는 어찌되었든 1인지와 만인지상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었던가. 지금 이 순간 조강은 단 한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다. 유성문. 언젠가 그와 의금부 장군옥 지하에서 밤새 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 그날 성문은 말했다. 형님, 권력은 그대를 지키지 않아. 조강 형님, 그대가 권력에게 몸을 던지면 그건 곧 독이 될 것이오. 지금은 황제의 칼이 되어 도움을 드리겠으나 나는 돌아갈 것이오.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하오. 그땐 웃어넘겼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이 조강의 가슴을 후벼 팠고 뼛속까지 스며들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죽기 전에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겠지. 그는 가늘게 눈을 뜨며 서신을 썼다. 붓은 떨리고 먹은 번졌지만 글씨는 곧았다. 금위 제독 조강이 친구도위부 제독 유성문에게 구하노라. 장안담 외곽 천정함 다리 중천에 오를 즈음 한 잔 진한 차를 나누고자 하노니 오라. 이 조강 천하 무림에 남은 정의에 마지막으로 기대고자 합니다. 서신을 말고 남은 먹물을 바라보던 조강은 문득 중얼거렸다. 흐흐흐흐. 이런 식으로 내가 사라지면 날 기억할 자가 있을까? 조강은 태수부 집무전 웅장한 천장을 보며 몽롱한 눈빛이 되었다. 아마도 그의 생각에 지난날 권력과 싸움, 그리고 과거 유성문과 함께했던 원말 전쟁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있는 것일까? 아무튼 그날 밤 장안은 지독히도 고요했고 깊은 숨을 죽였다. 밤 중천의 달은 간혹 지나는 짙은 구름에 이지러졌고 하늘은 음기로 검게 가라앉아 있었다. 조금 전까지 비가 내리기까지 했다. 천정함. 오래전에 무너진 절터. 도중에 불이 꺼졌고 향로는 깨졌으며 법당의 불상은 고개를 잃었다. 마치 이곳이 한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는 듯 질식할 것 같은 탁한 공기로 가득했다. 먼저 도착한 이는 유성문. 그는 비를 맞은 듯 젖은 검은 도포를 말리지도 않고 오래된 차통을 열어 물을 끓이고 있었다. 달빛을 등지고 천천히 걸어 들어온 조강. 그의 옷은 누더기가 아니었지만 제독이라 불리던 자의 위엄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다소 검소한 옷. 다만 그의 눈엔 기름기 대신 핏물이 돌고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성문. 왔군요. 유성문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조용히 찻잔을 들어 따르며 물었다.
이건 왜 부른 거요? 그것도 형님이 좋아하는 술도 아니고 차라니. 흐흐흐흐. 전쟁 전에 내기 사과는 하고 싶었다. 그 말 정말 형님 입에서 나오는군. 무엇이 두 사람을 겸연쩍게 만들었는지. 잠시 침묵. 조강은 차를 마시지 않고 손에만 쥐었다. 내가 예전에 나에게 무릎 꿇었던 그날, 난 너를 가장 좋아하고 알 수 없는 내 녀석의 기세를 존경했다. 그날 유성문이 눈을 들었다. 황제의 침소 앞 호족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너는 혈투 끝에 녀석들의 칼을 막강한 무력으로 꺾었지. 그걸 보고 난 느꼈다. 이 자는 나와는 다른 길을 걷는 자라고.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권력을 검보다 더 사랑하게 됐어. 유성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형님은 권력을 사랑한 게 아니라 두려워했어. 그건 형님 스스로를 믿지 못했기에 권력이라는 그림자 뒤에 숨게 된 것이지. 조강은 입술을 깨물었다. 입술에서 흐르던 피는 턱선을 따라 흐르고 마침내 떨어져 그의 손등에 피가 맺혔다. 난 너처럼 될 수 없었어. 강호가 말하는 정의, 명분, 내겐 다 헛소리였다. 그들이 날 믿어줬을까? 내가 쓰러지면 바로 나를 발로 가차없이 밟고 손가락질했을 텐데. 그래도 유성문은 조강의 말에 쓴 미소를 짓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형님은 선택해야 했어. 지금이 아니라 그때. 조강은 목이 맨 듯 떨며 물었다. 이영, 불사가 각주, 녀석을 기억을 잃었지. 좀 전에 기억을 잃었다. 최근에 찾았소. 우부사 이영을 기억하오. 그는 품에서 검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엔 맑은 핏빛 환약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건 기억을 되돌리는 혼연단이다. 삼절도에서 암천주가 비밀리에 제조했던 그중 하나지. 녀석이 기억을 되찾으면 나를 용서할까? 유성문은 아무 말 없이 그 약을 받아 쥐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는 형님을 기억하지 않아. 그래서 형님을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오. 하지만 기억이 돌아오면 형님을 죽이고 싶어질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녀석의 기억은 되돌아가야겠군. 두 사람은 다시 찻잔을 들었다. 차는 식었지만 그 진한 향만은 그대로였다. 내일이면 전쟁이요. 형님과 형님의 아이들은 준비됐소? 조강은 고개를 끄덕였다. 흐흐흐흐. 내게 남은 건 신마단의 잔재와 금이위 위사들, 암천의 살수들, 그리고 동신명의 절반. 그들이 나를 위해 검을 들 준비는 됐다. 조강은 유성문을 보며 두 눈이 흔들렸고 무거운 입을 뗐다. 그리고 넌 성문은 마침내 결심한 눈빛이 되어 나는 이제 단 하나의 의미만 있어. 지금까지 그대가 저질렀던 죄를 죽음으로라도 갚아야 한다는 거. 유성문은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섰다. 그대는 죽지 마라. 비굴하게 도망가시오. 죽음보다는 살아서 그 죄를 모두 기억한 채로 늙어가야 한다. 조강은 웃었다. 하지만 유쾌한 웃음이 아니다. 그저 피처럼 붉은 미소였다.
그게 더 끔찍하군. 암자박. 두 사람은 등을 돌린 채 길을 나섰다. 그들의 그림자는 달빛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그들이 마신 차약만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장하는 피로 물든다. 조강의 마지막 전쟁이 그렇게 시작된다. 도산검님 시산혈에. 도산검림, 장안 남쪽 유명한 산록의 깊은 숲. 이 숲의 이름과도 같이 매우 잘 어울릴 만한 싸움이 이곳에서 시작할 것인가. 한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기도 전에 피와 살기의 기운이 그곳을 물들이며 뒤덮었다. 오. 현 시점 강호의 이러한 거대한 살기가 숲 전체를 덮였던 기사가 있더란 말인가. 초여름의 이슬은 증발하지도 못하고 칼끝처럼 땅 위에 맺혀 있었다. 전장의 시작은 조광의 군세가 태수부를 나와 먼저 이곳으로 움직이면서 큰 기세를 떨쳤다. 암천의 살수들은 서편으로 돌격하라. 금이위 전열은 북측 능선에 배치하라. 장강수로체 나의 형제들이여, 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 조강 그의 목소리는 하늘을 찔렀고 그 함성에 호응하듯 숲속에서 수백의 무사들이 그림자처럼 튀어나왔다. 검기가 숲을 가르며 기류를 흔들었고 기류 사이엔 이미 짙은 살기가 깃들어 있었다. 도산의 안개 속 검은 옷을 입은 암천 무사들이 나뭇가지 위를 유영하듯 움직였다. 이들은 무영이화신신법이라는 암천의 고유 신법으로 허공을 걷고 검을 들지 않아도 기운만으로 살기를 전했다. 그림자 한 줄기만 스쳐도 살이 베이는 강력한 기세였다. 하지만 그들을 막아선 건 즉포사신. 그중 독한 손이라는 별칭을 지닌 사신 나한이 선수로 먼저 나섰다. 그림자 속에 숨은 살수놈들, 잘도 활개를 치는군. 그는 오른손으로 자신의 수맥을 긋더니 손끝에서 혈기가 튀며 허공에 붉은 인을 그었다. 신열, 투막?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신비로운 기운은 갑자기 암천의 무사 셋을 겁살처럼 뒤덮었고 그들은 공중에서 그대로 동체 경직된 채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미 경맥이 끊긴 상태였다. 하지만 암천의 살수들도 무명은 아니었다. 연영, 살진. 암천의 살수들은 당황하지 않고 기민하게 대처했다. 이 살수들이 십자진을 펼치며 즉포사신을 감쌌다. 검이 아닌 기류를 엮어 그물처럼 조였다. 그때 드디어 불소림 삼존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 잠시 후면 불존의 무력이 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니. 살기 따윈 수행으로 씻어야지. 피에 절어 사는 너희는 특별한 불존의 자비를 경험해야 하는구나. 아미타불. 삼존 중 화열존이 지면을 박차며 뛰어올랐다. 그의 손에서 피어나는 건 불꽃처럼 빛나는 장기. 영광 선풍장. 오! 화신경을 넘은 신과 같은 반열의 소유자들. 회오리 같은 장풍이 일대를 휩쓸었고 그 안에서 칼을 든 암천의 무인들이 속수무책으로 튕겨나가며 산등성이로 모양 빠지게 처박혔다. 이에 주변 나무들이 줄줄이 쓰러졌다. 기류는 갈라졌고 공중에 피가 흩날렸다. 그 시각
동편 전장에선 팽원이 전열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사자철문의 곽부, 그리고 곤륜방의 도사 문인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팽가 문화의 문인들, 지금부터는 검이 아니라 우리는 강호 도의와 신념으로 싸우는 것이다. 팽원은 허리춤에서 백옥도를 꺼냈다. 그 칼은 날이 없는데도 공기를 자르며 울었다. 그의 앞에 선 자는 금이 위에 부제독 위준, 검에 황궁의 검법을 수련한 이로 속칭 벌레검이라 불렸다. 유일하게 금이 위의 3명의 부제독 중에 황제가 아닌 조광편의 선자였다. 팽원, 오랜만이군. 그래, 내 검은 진즉 그대의 것과 달라졌지. 조강과 함께 배도자의 길을 걷는 자, 오늘 그대와의 싸움으로 정리를 하겠다. 팽원이 오단문도 육합세기도법을 펼쳤고 위주는 황궁 13식 중 제10식 참내벽운을 펼쳤다. 그 두 기운이 맞부딪히는 순간 땅이 진동했고 허공이 금이 갔다. 주변 사람들이 뒤로 밀렸고 전장의 중간 지점이 폭발하듯이 쪼개졌다. 그러나 그 틈을 타 곽부가 튀어나왔다. 하하하하. 이럴 땐 청의 민중의 지팡이 내가 등장해야지. 곽부는 양손에 각각 큰 돌망치를 쥐고 신마단의 정예 4명에게 달려들었다. 시작. 곽부는 거칠지만 산만한 그의 신형이 공간을 갈랐고 전장으로 떨어져 내리며 떨어지는 산의 권. 그가 외친 건 사자철문 비전 무공 낙봉 파산권. 하지만 그만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며 돌에 발이 걸렸다. 으악. 아이고 무릎. 그런데 말이야. 그는 넘어지며 권을 아래로 찍었는데 그 충격에 땅이 꺼지며 신마단 2명이 땅속에 파묻혔다. 흡. 부하. 이건 원래 의도한 거였다네. 팽원은 힐긋 곽부를 보며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다. 그리고 중앙 전장. 조광과 유성문이 드디어 정면으로 부딪혔다. 그대는 여전히 우아하군. 조광은 검을 뽑으며 비틀거렸다. 그의 몸 안엔 이미 내가 공부의 진력이 돌고 있었다. 그대는 그동안 술을 많이 먹어 주독에 몸이 상한 것 같소. 유성문이 조용히 검을 들어 올렸다. 그의 검이 움직이자 허공에 문자가 새겨졌다. 문검 십자. 검기를 글자처럼 배열에 봉쇄하고 격파하는 곤륜검의 응용절기. 조광은 그대로 허공을 베는 패왕장참검으로 받아쳤다. 강력한 검기끼리 맞부딪히는 순간 양측의 병사들마저 튕겨나갔다. 하지만 조광의 발끝에서 힘줄이 터졌는지 피가 새어나왔다. 조광은 성문과의 첫 대결에서조차 경맥이 터지고 있었다. 헉! 이 몸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다니. 그는 검을 쥔 손을 떨어뜨렸다. 그때였다. 장강수로체의 잔당들이 성문을 향해 달려들었다. 제독님, 이쪽입니다. 일부는 조광의 몸을 부축해 도산검림의 북편 작은 마을을 향해 방향을 이끌었다. 그곳은 장안으로 이어지는 작은
하수구도 있는 곳이었다. 하. 하. 조강은 이동하며 곤륜방의 문화들에게 간간히 공격을 받았고 여러 공격 때문인지 그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기운이 빠졌고 휘청이며 하수구 입구에 다다랐다. 그는 손으로 진흙과 피를 함께 짚고 기어갔다. 피로 젖은 얼굴 위로 먼지와 똥물이 섞여 구정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비참한 눈물. 내가 이렇게까지. 그는 문득 비틀거리며 똥물에 코를 박고 기침했다. 컥. 컥. 내가 조강이다. 이놈들아. 하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결국 기어들듯 하수구 안으로 사라졌다. 그의 마지막 발자국 위로 검은 물이 고였다. 그리고 전장 위에선 여전히 칼과 창이 부딪히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조강의 도망을 보지 못했다. 그는 그렇게 전장에서 사라져갔다. 이날 숲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쓰러져 도산검림, 시산혈애가 되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